안녕하세요. 문화재 유튜버 김용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동궁과 월지 시리즈의 네 번째 영상인데요. 월지에서 어떤 유물이 출토가 되었고 실제로 월지가 어떤 모습이었고 또 월지에서 어떻게 놀고 먹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 33,000여 점의 유물이 월지에서 발굴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나와서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아예 건물 한 채를 다 월지에서 나온 유물들로만 채워놨습니다. 전시관의 이름도 아예 월지관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모습이고요. 먼저 월지에서 출토된 건축자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막새라고 합니다. 막새는 지붕에 덮는 기와의 일종인데요. 끝이 막혀 있어서 지붕의 끝마무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한 막새를 특별히 수막새라고 합니다. 안에는 이렇게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보상화 무늬라고 하는 무늬가 새겨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약간 징그럽기도 한데요. 같은 연꽃이나 보상화 무늬라도 획일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문양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막새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았던 수막새하고는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수막새가 둥근 막새 기와라면 안막새는 수막새 사이를 이어주는 옆으로 퍼진 모양의 기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막새와 안막새를 이어붙여서 지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수막새는 둥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이어주는 안막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마침 박물관에서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니까 이해가 빨리 되시죠? 그리고 이것은 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붕의 용마루의 양쪽 끝에 달았던 장식입니다. 마치 새의 머리 모양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침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복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봉황을 번따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설입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이 침이의 사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침이가 있는 해인사 대적광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살표 부분을 잘 보시면 침이가 어떤 식으로 건물에 붙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면화라고 부르는 기와인데요.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도깨비 모양 같다고 해서 귀면화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용의 모양에 더 가깝다고 해서 용면화라고 부르는 추세입니다. 여러 개의 용면화가 출토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녀석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멋있습니다. 용이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데 주변으로 뭔가 아지랑이 같은 게 신령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용면화는 이런 식으로 건물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도가 새겨진 기와도 발견되었는데요. 이 기와는 의봉 4년 개토라고 적혀 있는데 의봉 4년은 679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물쇠인데요. 녹슬긴 했지만 꽤나 좋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돌이라고 하는데요. 흙으로 구운 것으로 바닥에 까는 일종의 고급 포장재입니다. 바닥에 까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상화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조로 2년이라고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로 2년은 680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차라고 해서 목조 건물의 공포를 구성하던 목재들도 썩지 않고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첨차고요. 첨차는 공포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입수구와 배수구 쪽에 설치해서 물의 흐름을 조절했던 물마개들이고요. 얘네들은 상당히 사이즈가 큰 물마개네요. 아마도 출수구 쪽에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의 난간으로 쓰였던 부재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난간 위를 장식했던 연꽃 모양의 장식품들입니다. 이것들은 석가래를 장식했던 금속 자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석가래의 끝부분도 금속으로 마무리해서 호화롭게 장식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문고리도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